안녕하세요. 우리 3학년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명랑한 사회쌤 명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두 번째 대단원의 마지막 이야기, 미래의 이동과 의사소통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지 미래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미래의 모습을 상상할 때에는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동수단, 의사소통수단, 이게 도대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그 문제점부터 파악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서 조금 더 살기 편안하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이동수단과 의사소통수단들이 미래의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오늘날 우리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동수단은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문제점부터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도로 위에 자동차 수가 많아서 교통이 정체됩니다. 요거는요, 차가 멈춰 있고 마치 음식을 막 먹었을 때 체했어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없어요? 꽉 막혀 있는 상태가 체한 상태거든요. 그러한 식으로 도로 위에 자동차들이 꽉 들어서서 꼼짝 못하고 멈춰 있으니까 마치 체한 것처럼 정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길이 막히는구나. 자동차가 너무 많이 도로에 나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 날씨 때문에 비행기가 운항되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뜨지 않는다. 비행기가 날지 않는다. 이러한 뜻인데요. 비행기는 특히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러한 이동수단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거나 비가 많이 내리거나 눈이 너무 많이 와도요, 비행기가 제대로 날 수 없기 때문에 날씨 때문에 비행기가 운항되지 않아요. 그러면 상상을 해봅시다. 정말 중요한 약속을 먼 지역에서 했어요. 먼 곳에서 누군가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정말 중요한 약속인데 비행기를 타고 가기로 미리 표를 끊어놨는데 그 시간에 비행기가 뜨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를 못 탔으니까 당연히 약속을 지킬 수 없겠죠. 중요한 일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점이죠. 사용할 수 있는 석유나 가스 등이 줄어듭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주로 이용하는 자동차는 석유나 가스를 연료로 해서 움직이거든요. 자동차를 많이 탈수록 석유, 가스와 같은 게 줄어들겠죠. 그리고 자동차 수가 증가해서 주차할 공간도 부족하고요. 배에서 흘러나온 기름 때문에 바다가 오염되고 바다에 살고 있는 여러 동식물이 죽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런 걸 생태계가 파괴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바다가 오염되고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점을 사진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다에서 기름 흘러나와서 오염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고요.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도로 위에 불법 주차해 놓은 그런 자동차들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비행기 운항이 취소되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알림판이 사진에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오늘날 우리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동수단은 다양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계속 될 경우에 우리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그것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야 되는데 계속 비행기가 뜨지 못하면 우리가 그러한 이동수단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더불어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겠죠. 이동수단에 필요한 에너지를 찾기 위하여 어려움을 겪습니다. 요거는 무슨 말이냐? 앞에서 석유, 가스 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라고 했죠. 자동차와 같은 이동수단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런 에너지를 찾기 위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동안 써왔던 석유가 이제 바닥나서 더 이상 쓸 수 없다면 새로운 에너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에너지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환경이 오염되어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했잖아요. 바다 오염, 바다 생태계 파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자동차는요. 배기가스를 뿜어내요. 그런데 이렇게 뿜어내는 배기가스에는 오염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코로한 배기가스가 공기 중에 계속 나오게 되면은 공기도 오염되죠. 다양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는 거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다음으로는요. 오늘날 의사소통수단의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림은 개인정보를 하면서 이렇게
나쁜 범죄에 이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어요. 개인정보라고 하는 건 한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이런 거를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범죄에 이용되기도 해요. 이렇게 인터넷과 같은 오늘날 우리들이 이용하고 있는 의사소통 수단은요. 개인정보를 쉽게 빼낼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빼낸 개인정보가 범죄에 이용되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친구가 달 뜨고 별 뜨고 한밤중이 되었는데도 좋아라 게임을 하고 있어요. 게임 말풍선에 적혀져 있죠. 자, 밤새 게임을 할지도 모르는 이러한 문제. 인터넷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건강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게임을 오래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재밌게 노는데 왜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다시피 건강이 나빠지기도 한다니까요. 실제 어떠한 뉴스가 있었냐면요. 계속해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어떤 사람이 인터넷 게임을 한 거예요. 죽었어요. 정말 뉴스에 나온 적이 있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건강이 나빠지다 못해 죽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게임하는 건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자, 이렇게 게임에 푹 빠져있는 게임 중독 문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쉽게 우리 친구들이 인터넷에다가 다른 사람을 욕하는 글, 잘못된 내용이 담긴 글 이런 걸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워낙에 인터넷이라는 공간은요. 누구나 쉽게 접속해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글을 남길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특징을 나쁘게 사용해서 친구를 쉽게 욕하고 잘못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인 것처럼 쉽게 글을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죠. 스마트폰으로 이제 한 명의 친구에게 단체로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뭐 비방하고 욕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은 상처를 받고 크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오늘날 의사소통 수단의 문제점. 그리고요, 여기 화살표로 통신요금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가족 모두가 유선전화, 휴대전화, 인터넷,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을 모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런 의사소통 수단을 이용하는 요금이 늘어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문제점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필요할 텐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개인정보 보안 장치를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장치. 오늘날은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걸 이용해서 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뭐 개인의 지문. 손가락 끝에 있는 동글동글한 그러한 선이 지문이라고 일컬어지는 건데요. 반드시 그 사람의 지문을 통해서만 로그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개인정보 보안 장치가 개발되면은 개인정보를 쉽게 유출해서 범죄에 이용하고 있는 문제를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 게임 이용 시간이 1시간이 넘어서면 삐삐삐삐 이제 음이 울리는 거죠. 2시간이 넘어서면 자동으로 꺼져요. 이런 식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개발된다면 인터넷 게임에 푹 빠져가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 문제를 조금은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날 의사소통 수단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금부터는요, 미래의 이동수단, 의사소통 수단의 모습을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과연 오늘날 이동수단과 의사소통 수단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한 미래의 이동수단, 의사소통 수단이 나올까요? 첫 번째, 자, 가까운 미래에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과 의사소통 수단으로 생각대로 움직이는 휠체어가 있어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요. 생각대로 휠체어를 움직일 수 있다면 훨씬 더 편리하게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직접 운전하지 않고도 생각대로 휠체어가 움직입니다. 덕분에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미래에는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죠. 두 번째, 접히는 전기자동차. 요거 중요해요. 자동차가 도로를 달릴 때는 한 이 정도만 해요.
그런데 달리지 않고 이제 주차를 해 놓아야 될 때는 반으로 접혀요. 반으로 접히니까 주차 공간이 반만 필요합니다. 오늘날은 자동차가 너무 많아서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문제점이 발생했잖아요. 바로 그렇게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접히는 자동차를 개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자동차예요. 여러분, 석유, 가스와 다르게 전기는요, 오염물질을 뿜어내지 않아요. 그만큼 환경 오염을 안 일으킵니다.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되겠죠? 바로 그렇게 오늘날의 이동수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서 미래에는 접히는 전기 자동차가 많이 이용될 수도 있어요.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환경을 보호할 수 있고요. 접을 수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한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컴퓨터가 되는 안경. 선생님은 이게 좀 탐나요. 안경은 쓰고 다닐 수 있는 되게 작고 가벼운 그런 물건이잖아요. 그런 안경이 컴퓨터가 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안경이 컴퓨터 역할을 하여 사람들이 안경을 쓰고 돌아다니면서도, 다른 말로 바꾸면 활동하면서도 필요한 정보를 바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투명한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의 모양을 자유롭게 바꿀 수도 있고요. 들고 다니기도 편리해요. 그리고 화면이 앞뒤로 투명하여 여러 사람이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의사소통 수단이 바뀐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생활 모습도 자연스럽게 바뀔 거예요. 어떻게 바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최근에는 간단한 질문을 하면 정보를 찾아 직접 대답해주는 휴대전화도 개발되었습니다. 정말로 휴대전화에 대고 말로 명쌤 뭐 이렇게 단어를 넣으면 명쌤이 어떤 선생님인지 이런 걸 좀 알려줄 수도 있어요. 물론 인터넷에 명쌤에 대한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지만 대답을 제대로 해주겠지만 이러한 식으로 어느 정도 질문을 했을 때 스마트한 휴대전화들이 대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게 돼요. 그리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직접 시장에 가지 않아도 원하는 상품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가게가 지하철역에 등장했습니다. 정말 이제 회사 일이 끝나고 퇴근을 해요.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 사람은 지하철역에 갈 거잖아요. 집에 가서 저녁 먹을 때 필요한 음식이 아직 없는데 어떡하지?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하철을 타러 내려간 지하철역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상품을 살 수 있는 가게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거기에 가서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필요한 물건을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는 동안 내가 주문한 상품이 집에 배달되어지곤 해요. 저녁 먹을 때 뭘 먹을지 막막했는데 집에 갔더니 내가 주문한 상품이 집 앞에 배달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저녁을 맛있게 먹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이미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이 등장하면서 우리들의 생활 모습이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아마 미래에는 더 많이 바뀌게 되겠죠. 자, 선생님이요. 그림 자료를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앞에서 설명했던 생각대로 움직이는 휠체어. 요게 반으로 접히는 전기 자동차예요. 요거는 이미 개발이 되어서 실물 사진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가 되는 안경, 그리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투명한 모니터도 이러한 식으로 개발이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겠죠. 자, 우리 다음으로는요. 미래의 이동과 의사소통 모습을 상상해서 표현을 해보는 과정,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 앞에서도 설명한 적 있는데요. 미래의 모습은 그냥 상상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모습을 들여다보는 걸로 시작해야 돼요. 첫 번째, 오늘날 이동과 의사소통 수단의 문제점, 불편한 점을 찾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용하는 게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미리 살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해. 문제점 찾았죠? 그러면 자동차를 반으로 접을 수 있으면 되겠네? 해결 방법 찾았죠? 그 다음에는요. 내가 생각한 해결 방법이 혹시 또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검토를 해야 돼요.
찾아낸 해결 방법의 문제점도 꼼꼼하게 생각해 봅니다. 별 문제점이 없는 것 같아. 검토가 마무리되었으면요. 찾아낸 해결 방법을 이용해서 오늘날 문제를 해결한 미래의 이동, 의사소통 모습을 상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 물 속을 헤엄칠 수 있는 자동차,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상상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상상한 건요,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발표를 하면 돼요. 순서, 오늘날의 모습부터 살펴보고, 안 좋은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고, 생각한 방법이 혹시 또 다른 문제점이 있나 없나 검토해보고, 찾아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더 좋은 모습으로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 발표하고 순서 잘 정리되었죠? 자, 우리 두 개의 그림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미래의 이동과 의사소통 모습을 그림을 통해 표현을 한 거예요. 목적지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기차. 기차는 좀 칸이 여러 칸으로 나뉘어져 있고 길잖아요. 그런데 이 칸칸이요, 중간중간 떨어져 나가서 목적지까지 또 가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으로 처음에는 다 붙어서 갔지만 저쪽이 목적지야? 그러면 이제 맨 뒤에 있는 칸이 저쪽으로 또 떨어져 나가고 이쪽이 목적지야? 그 다음 칸은 또 다른 목적지로 떨어져 나가면서 오늘날의 기차와는 달리 목적지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기차가 미래에는 등장하지 않을까? 기차가 철로를 이용하여 기차역에 도착하면 목적지에 따라 나뉘어 버스처럼 일반 도로로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한 그림입니다. 자, 두 번째. 지금 하늘을 나는 자동차 보이죠? 로봇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휴대 가능한 모니터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휴대 가능하다고? 자, 뭐 휴대전화 같은 걸 손목시계처럼 찾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버튼을 누르면 모니터가 화면에 뜨는 거예요. 공중에 뜨는 거죠. 모니터 화면이. 와, 이렇게 해서 뜬 화면을 터치해서 필요한 기능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미래에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날아다니는 자동차도 있고요. 스마트 시계도 있고요. 휴대 가능한 모니터 등을 미래에는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바탕으로 이렇게 표현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어떠한 미래의 이동, 의사소통 모습이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만 앞에서 설명했죠? 무턱대고 막 상상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미래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과정을 잘 거치면서 상상하셔야 돼요. 오늘날 문제점, 요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러한 방법을 바탕으로 좀 더 나아진 미래를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미래의 이동과 의사소통 모습을 상상하는 이야기 마무리할게요.